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QX80 본체는 외부 환경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칩이 차체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에서와 같이 도장 작업은 내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식 지점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금속 자체가 러시아 착취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크롬 코팅은 화학시약의 압력으로 인해 무너지지만 그중 상당수는 겨울 도로에 버려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유자는 하나를 통해 특수 필름으로 SUV를 예약합니다. 이는 경미한 극힘과 찰과상으로부터 신체를 실제로 보호합니다. 중고차를 검사할 때는 먼저 트렁크 도어와 뒷바퀴 아치 부분의 문턱을 검사하세요. SUV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운전석이 가장 빨리 닳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주행 거리가 최대 수십만 km에 달하는 비교적 새 자동차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트는 고정 요소를 간단히 조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피곤한 의자를 보증 기간에 따라 새 의자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체가 단단한 플라스틱 요소로 만들어진 스티어링 칼럼도 삐걱거리는 소리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파워 윈도우의 실패는 훨씬 더 짜증납니다. 더욱이 운전석 도어의 왼쪽 도어가 더 자주 걸레질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오른쪽 메커니즘도 오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센서와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자동차의 일부 시스템과 구성 요소의 작동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미디어 작동에 오작동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부 전기 장비에는 체계적인 결함이 없습니다. 일회성 네트워크 장애는 널리 퍼지지 않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엔진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볼륨이 인상적인 V8에는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일 식욕이 증가하고 주행 거리가 낮은 자동차에서는 타이밍 체인이 늘어납니다. 약해진 타이밍 체인은 크기가 증가했으며 어떤 시점에서는 애프터버너 또는 가스 방출과 같은 특정 모드에서 여러 개의 톱니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 타이밍이 혼란스러워 밸브가 피스톤과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실린더 헤드나 모터 교체를 포함하여 수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공급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적어도 2015년부터 이러한 엔진의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는 최대 2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모된 촉매는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목적에 맞는 중화 장치는 긴급하게 변경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중화 장치 대신 블렌드를 용접한 다음 요로 -2로 플래시하면 간단히 제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라믹 코팅이 파괴되어 미세한 칩과 먼지로 변하고 실린더로 다시 빨려 들어가 사포처럼 거울을 긁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수리나 심지어 엔진 교체도 보장됩니다. 그러나 계기판에 표시된 오류가 항상 촉매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해체된 장치에서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평가한 후 중화 장치의 내부 메쉬를 제자리에 점용접하여 금속 본체 내부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블록 헤드 실린더 벽의 알루실 코팅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최대 350에서 4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50만 마일리지를 주행한 후에도 8초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엔진은 1000km당 최대 3리터의 오일을 소비했습니다. 이상과 인피니티 정비사는 유사한 엔진의 유지관리부터 유지관리까지 평균 1.5리터의 액체 윤활유를 추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대한 V8은 열 부하가 높기 때문에 과열되기 쉽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엔진과 에어컨 라디에이터를 청소하고 냉각 시스템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엔진의 워터 펌프와 온도 조절 장치도 위험합니다. 때때로 시동기, 발전기 및 점화 코일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연 흡기 V8은 매우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적절한 작동과 유지 관리를 통해 두 번째 소유자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트코 강화 7단 자동 변속기는 오일의 품질과 교체 주기에도 민감하며 과열을 두려워합니다. 우선 과도한 열이 변속기 오일과 박스 밸브 본체의 제어 보드에 닿습니다. 자동 변속기 팬은 하부 촉매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열을 흡입하여 오일을 작동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인은 배기 시스템과 자동 변속기를 분리하는 보호 열차폐 장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스 안의 변속기 오일은 과도한 열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은 전혀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실제로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지만 처음에는 자동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기계의 전체 서비스 수명. 하지만 QX80의 디자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고 공격적인 운전으로 인해 박스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등에서 급격하게 출발한 후 똑같이 급제동하고 무거운 트레일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견인하고 눈이나 오프로드에서 오랫동안 미끄러지면 필연적으로 클러치 팩이 마모되고 토크 컨버터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무모함은 전륜구동 변속기에도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트랜스퍼 케이스와 두 기어박스 모두 자동 변속기만큼 열의 부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치의 변속기 오일은 자동 변속기와 동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15만 킬로미터마다 구동축 가로대와 서스펜션 베어링을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교체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결국 이러한 부품은 일반적으로 카단과 함께 조립할 때만 교체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피니티 QX80 변속기는 매우 안정적이며 적시의 고품질 유지 관리를 통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오일 누출 여부를 유지보수할 때마다 오일실, 부트 및 가스킷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시의 오작동을 식별하고 값싼 고무 밴드를 교체하면 고가의 부품 교체 비용을 실제로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 모든 사항은 SUV의 수압식 서스펜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리어 엑셀에만 류마가 장착되어 차량의 하중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상고를 유지하는 역할만 합니다. 공합 실린더는 일정한 지상고를 유지하며 장비 후면에 설치된 압축기에 의해 공급됩니다. 공합식 셰시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최대 2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며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4개의 충격 흡수 장치는 모두 펌프와 2개의 유압 어큐뮬레이터가 있는 공통 유압 회로로 연결됩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압력을 받는 코너의 유체가 현재 굴곡부 내부에 있는 완충 장치에 공급될 때 충격 흡수 장치가 기존의 진동 댐퍼 역할과 차체 롤의 안정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서스펜션 강성과 지상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소와 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나머지 서스펜션 부품도 수명이 깁니다. 볼 조인트, 프론트 암 및 휠 베어링은 최대 15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는 후면 독립 서스펜션 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리콜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부품의 사용 수명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동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이 너무 작다고 불평합니다. 이 무겁고 부피가 큰 SUV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과열되고 물이나 기타 급격한 냉각에 노출되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디스크를 돌리면 짧은 시간 동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급격한 냉각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교체해야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장인들은 강화 호스와보다 효율적인 캘리퍼를 사용하여 정품이 아닌 강화 브레이크 디스크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중고 인피니티 QX80은 두 번째 소유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구매 시 차량에 대한 완전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SUV의 주요 구성 요소 하나만 복원하는 데에도 오늘날 새로운 국산 소형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둘째, 주행거리가 짧고 기술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을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수리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중요한 구성 요소와 부품이 마모됨에 따라 점차적으로는 아니지만 동시에 결국 그러한 80초의 서비스 수명은 이미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